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그럼 정신줄 꽉 잡고 렛츠고 시작해볼게. 금리와 환율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경제 동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금리와 환율이 뭐냐부터 설명해볼까? 금리와 환율은 모두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용어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풍부한 개념이야. 그래서 돈의 값이라는 표현에 좀 더 주목해보자면 이것들은 돈을 다루는 여러 상황에서의 가치를 말해. 가치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대내적인 돈의 값인 금리는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금리는 은행과 기업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돼. 돈의 공급이 증가하면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게 되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워져. 다수의 돈 대출 요청이 있더라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그들은 가장 낮은 금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 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돈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만큼의 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돈이 급한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게 될 거야.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의 값인 금리는 상승하게 돼. 이때 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익숙한 은행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시중에 있는 자금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돼. 근데 2008년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글로벌 금융위기야. 그 당시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위기에 처해서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은행들의 위기로 인해 시중에 돈이 적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돈의 값인 금리가 상승하게 됐어. 경기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면서 실제 경제도 빠르게 침체되었던 거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야.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은행이지.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야. 이 영상을 보는 누구도 한국은행 신용대출이나 한국은행 정기예금을 갖고 있을 리 없겠지?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과만 거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야. 보통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시중은행은 받은 돈으로 대출 등을 하면서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지. 근데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돼. 양적 완화 같은 거 말야. 지금부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응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거야. 금리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어.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할 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야. 그래서 금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패드는 달러화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돈의 공급을 늘려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고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돈의 공급을 줄이거나 조절하여 금리를 살짝 올리려고 노력하지. 패드는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나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매 45일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는 패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을 비롯한 부의장과 각 지역 총재들이 모여 미국의 금리 등 통화 정책을 결정해. 이 회의를 FOMC라고 하는데 1년에 8회 정도 개최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행사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패드의 통화 정책이 돈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FOMC를 주목하고 있어. 금리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야. 값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지? 그래서 돈의 공급 측면에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수요도 고려해야 해.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더 중요하겠지?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는 기업이 큰 돈을 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럼 당연히 큰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돼. 그래서 투자가 많아지면서 큰 돈을 대출받으려는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돼. 그래서 돈의 수요를 보면 기업 대출이랑 연결된 기업 투자에 주목해야 해. 이런 내용은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 이제 환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환율이란 대외적으로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간단하게 말해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이야. 환율이 한 달러에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내놓고서야 한 달러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도 결국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돼. 예를 들어 달러의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겠지. 그래서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도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과거에는 한 달러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500원만 있으면 된다면 환율도 당연히 변하겠지. 그래서 한 달러에 1,000원에서 한 달러에 5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반대로 달러가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한 달러를 살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환율도 당연히 상승할 거야.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달러 공급을 크게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 금리와 비슷한데? 미국의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미국의 시중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린다면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는 요인이 될 거야. 그러면 환율은 낮아질 거야. 그 반대로 미국의 은행들이 달러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면, 일종의 긴축을 하려 한다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면서 달러 -1 환율은 올라갈 거야. 맞아, 환율을 보면 미국의 시중은행 대출과 패드 같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봐야 해. 금리랑 조금 다른 게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니까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도 빼놓을 수 없겠지. 패드가 돈의 공급을 늘리는데 한국은행은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달러 공급은 많아지는데 원화 공급은 줄어들 거니까? 그럼 달러는 원화보다 가치가 약해질 거야? 그 반대로 패드가 돈의 공급을 줄이는데 한국은행은 돈의 공급을 늘린다면 달러는 부족한데 원화는 많아지니까 달러는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일 거야. 환율을 볼 때에도 공급 측면, 즉 중앙은행의 정책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환율의 수요 요소를 살펴볼게. 여기서는 성장과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미국 돈인 달러를 보유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늘어나니까 달러의 매력이 높아져. 그러면 누구나 매력 있는 달러를 사려고 하겠지. 결과적으로 다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일 테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내려갈 거야.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성장세가 강하다면 누구나 미국에 투자해서 그 성장의 이익을 챙기려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게 돼. 그래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를 보일 거야. 특정 국가의 성장과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통화의 강세를 의미해. 하지만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성장과 금리도 함께 고려해야 돼. 미국의 성장이 강해도 한국의 성장이 더 강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2% 올랐는데 한국의 금리가 10% 올랐다면 미국의 금리가 올랐어도 불구하고 달러는 10% 금리가 오른 한국 원화보다 약세를 보일 거야. 맞아, 그 나라 통화를 사들이고 싶게 하는 요인들이 바로 성장과 금리야. 환율을 볼 때 큰 틀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봤어. 이제 정리해볼게. 금리나 환율이나 모두 돈의 값이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 금리에서 공급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봐야 하겠고 수요는 기업들의 투자에 주목해야 해. 환율은? 공급은 금리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봐야 하지만 비교 대상 국가의 은행들의 정책과 비교해야 해. 그리고 환율의 수요에서는 각국의 성장과 금리를 함께 봐야 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보자. 조태꾸 하래죠?